2025년 2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고조부님 기일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옷을 좀 갈아입고 지내야 되니까 옷을 좀 이렇게 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2월 23일인데 제가 이제 조금 뭐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하면은 6, 7, 8, 9 이 넉 달을 좋아합니다. 6, 7, 8, 9 이 넉 달을 좋아하고 좀 그렇지 못한 달이 11월, 12월, 1월, 2월 요 넉 달이 내한테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월 달이 끝나가니까 그리고 3, 4, 5월 달하고 10월 달은 뭐 중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은 6, 7, 8, 9 요 넉 달을 제일 좋아하고 3, 4, 5, 10월 달은 두 번째로 좋아하고 조금 싫어하는 달이 11월, 12월, 1월, 2월이에요. 그래 내가 좀 싫어하는 달이 이제 끝나가니까 기분이 좀 좋네요. 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을 안 좋아하느냐 하면은 11월 달 되면 입동 아닙니까?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입춘, 우수까지 뭐 추울 때라고 추우면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옷도 많이 입어야 돼요. 목도리도 매야 되고 기마개도 해야 되고 내복도 입어야 되고 양발도 신어야 되고 근데 옷 입고 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손이 이렇게 막 손끝이 갈라져요. 좀 노동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노동일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토, 일요일 달 이렇게 쉬면은 이게 그런 증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회사에 좀 힘든 일을 하니까 이 손끝이 갈라지니까 늘 이렇게 데일밴드는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반창고도 큰 반창고 그걸 늘 이렇게 발도 그렇습니다. 발바닥도 그렇고 발바닥이 막 갈라지면은 그 굉장히 아픕니다. 찬물을 넣으면 막 손이 막 갈라져요. 그 물 속에 그냥 그게 갈라진 끝에 물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오른손 왼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발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좀 빨리 봄이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내 같은 사람은 시간을 엄청 이렇게 아껴 쓴다 할까 이러는데 옷 입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 안 좋거든. 양발도 신어야 되고 목도리도 해야 되고 기마개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되고 내복도 입어야 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비해 가지고 6, 7, 8, 9 이 넉 달은 아주 간단해요. 손 이거 전혀 트지 않거든. 뭐 찬물에 아무리 손바닥 갖다 대도 뭐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없고 두 번째는 옷 입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나는 6, 7, 8, 9이 넉 달이 보면은 늘 세레빠, 맨발에 세레빠, 반바지, 반스, 난닝구, 위에 뭐 티 하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2개, 밑에 2개, 뭐 세레빠, 그거 4개라고. 그러면 세레빠 양말도 안 신어도 되지. 기마개 안 해도 되지. 마스크 안 해도 되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옷 입는데 뭐 한 10초면은 되니까 시간이 안 뺏기니까 양말도 안 신어도 되고 양말도 안 신어도 되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이 가고 아직까지 좀 차갑습니다. 차가운데 아마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풀릴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온 그 우리 여성분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에는 이제 그 10도 온도가 10도만 돼도 춥다고 느끼는 굉장히 춥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0도만 돼도 학교를 안 간다 그러네요. 또 그런 것도 참 들어봤습니다. 10도가 뭐 10도 같으면 추운 게 아니거든요. 춥다 그러면은 아무도 영하 2, 3도, 영하 5도, 10도 이 정도 돼야 추운 거지. 영상 10도면은 뭐 충분하게 그 활동할 수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춥다고 느끼는가 봐요. 아마 지금은 내가 저기 매화가 아마 지금 피지 싶은데 전에 내가 수도사업소 근무할 때는 우리 회사에 매화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화가 핀 것을 보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폈을 거예요. 지금 매화꽃이 폈을 거예요. 폈는데 우리가 아직 내 주변에는 매화가 없어가지고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뭐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또 일요 강의도 하셨고 어제는 이제 토요 강의도 하셨고 또 매일 또 이제 지지자들이 찾아오니까 그분을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요즘은 뭐 그 노래 자랑을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한 달 전부터 뭐 계속 그렇게 노래 자랑을 많이 해요. 그 노래 자랑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간단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과연 이번에 이제 뭐 재판이 끝나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 하실 말씀 가운데에 나의 조국 백두산의 푸른 전기 뭐 이 노래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작사 작곡하셨는데 이 노래를 앞으로 애국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또 황제 시대가 되면은 애국가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노래는 보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작사 작곡했으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또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뭐 우리나라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탄핵 기각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탄핵이 인용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오늘도 아마 또 집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노래를 안 틀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건 그렇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관심사는 과연 21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다가오는 것은 확실하고,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되는 것은, 탄핵 인용되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장윤선 씨하고 이제 그 토크쇼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책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불살라 버리지 않는 한 윤석열의 탄핵은 확정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 좌우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윤석열의 탄핵은 이제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모레죠. 25일 날, 2월 25일 날 아마 최후 변론을 하고, 최후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한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3월 한 15일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 길면은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3월 빠르면은 이제 3월 10일 이전에도 하고, 아마 그거는 뭐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 그런 입장이면은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21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 이제 여기 문제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보살님들,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점치는 사람들, 한 60만 명 된다는 그래요. 60만 명. 그래 많은가? 나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한 60만 명 된다 그래요. 정치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점을 잘 치는 사람들도 있고, 영험한 사람들도 있고, 뭐 반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우리나라에 한 3만 명이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의사.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좀 찾아가서 면담을 해가지고 올리는 또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걸 쭉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좀 특이한 사람이 있더라고. 한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하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이 있고, 뭐 그 밑에 이제 날파리 같은 사람들, 뭐 사람을 날파리라 해서 미안하지만 뭐 하여튼 간에 뭐 민주당의 날파리 같은 그런 인간들을 보면은 김부겸이나 김경수나 또 뭐 이낙연이나 또 뭐 추미애나 또 뭐 민주당은 아니지만 송영길 씨가 잘하면 이번에 2심에 놓으면은 놓을 수도 있어요. 송영길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송영길은 지금 의왕구치소에 있습니다. 조국은 놓기가 힘들고 아직 의왕구치소에 이제 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놓기 힘들지만은 송영길 씨는 혹시 놓을 수가 있어요. 송영길, 추미애,
예. 뭐 김부겸, 김경수, 또 이낙연이, 그러나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이가 앞서다고. 근데 이재명이 저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은 한동훈이,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이는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또 김문수라고 있어요. 김문수가 지금 유력한 주자다고. 그래서 뭐 대체로 볼 때는 한동훈이 하고 김문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문수, 한동훈이, 이준석이, 또 이제 홍준표, 또 이제 오세훈이, 또 유승민이,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 예측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안 된다 이래.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속인들 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거론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재명이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김문수, 한동훈이, 이준석이, 홍준표, 오세훈이, 유승민이, 안철수, 나경원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 올라오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된다 이래. 엉뚱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성이 박씨다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이제 성은 이야기 안 하지만은 엉뚱한 사람들이 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들어볼 때에 내가 볼 때는 뭐 나는 안전하 쓰나 자나 깨나 늘 이제 허경영 신인님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다 라고 이제 또 말씀을 또 하셨고 1311회 토요 강연 때 하셨고 그래 오나 내 유튜브 한다고 좀 앉아 있어요. 늦게 오셨네. 좀 앉아 있어. 내 유튜브 맞추고 내가 갈게. 날 춥지요? 소파에 좀 앉아 계시있어. 그래.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내 사촌이 와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어머니께서 원래 연세가 86인데 이때까지 우리 집이 이제 큰 집이니까 한 50년 이상 이렇게 없었어요. 제사 때. 50년 이상. 그런데 요즘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작은 어머니는 못 오시는 거예요. 할 때까지 뭐 시집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사 때 다 오셨는데 제사를 아마 20살 때 결혼하셨는가 모르겠어요. 1940년생이니까 한 20살 때 결혼하셨겠네. 그리고 원래 86이니까 한 56년 정도 이렇게 계속 오시다가 작년부터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십니다. 작은 아버지는 오시고. 자, 그건 그렇고. 그럼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늘 허경영 신인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는 뭐 지금 현재 뭐야, 저게, 어제 양주경찰서에 이제 뭐 안티들이 고발한 거에 대해서 나는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신경 안 씁니다.
뭐 그거는 이제 무혐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경찰청, 경기 북부 경찰청 거기 이제 의정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뭐 고발한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재판 중인 거, 뭐 형사들이 이제 그게 형사들이 저기 얼굴 놓습니다. 희한하네. 형사들이 이제 허경영 신임을 잘 모르니까 네가 뭔데 그 뭐 축복을 주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거기 뭐 계류 중인가 봐요. 근데 나는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전에부터 이제 그거는 뭐 아예 처음부터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쓰고 지금 과연 이제 이번에 출마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걸 내가 신경을 많이 쓰죠. 쓰는데 과연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뭐 일본에서 제일 뭐 권위 있는 그런 방송국이나 NHK 정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좀 이름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KBS 정도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러면 X가 제일 요즘은 미국에서도 그 메인 방송을 잘 안 본다 그래요. 언론이 썩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X 그러니까 일론 마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X를 통해서 한다거나 여하튼 뭐 영국의 BBC 정도급에서 허경영에 대한 그 에너지 요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세상은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 터지면 확 바뀌어 버리거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임주리라고 그 가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부른 거 임주리가 있어요. 그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별 히트를 못 쳤어. 그래가지고 뭐 가수들 뭐 히트 못 치고 뭐 이래 되면은 생계가 곤란하니까 이 사람 미국으로 갔다고. 미국 가고 있는 사이에 그 당시에 무슨 뭐 어떤 드라마에서 김혜자 씨가라고 김혜자 씨가 그 드라마 가운데에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자기가 엎조렸다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그 노래가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이 가수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이 임주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신금을 올렸다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임주리 하면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런 것을 메가 히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쫙 이렇게 막 한순간에 이렇게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어디서 한 번만 팍 터뜨려 주면은 허경영의 이제 그 어떤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요. 드러나면서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번 대선 전에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라고 치고 그러면은 시간이 한 보름 남았다고 지금 보름 오늘이 2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선 시작이 이제 아마 3월 14일 정도 되면은 아마 그 탄핵 인용이나 윤석열이 탄핵이 된단 말이야. 되게 되면은 그
뒤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있다고. 그럼 내년 5월 14일 뭐 전후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 마감하는 날짜가 있다고. 등록하는 마감 날짜가. 거기 이제 그 3월 14일부터 아마 4월 한 중순까지 아마 그 민주당에서도 경선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경선할 거고,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가 나오면은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후보 등록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마 4월 한 20일 정도, 4월 한 15일 정도가 안 되겠네 이래봐요. 4월 15일 정도. 그러면은 4월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월달 한 달하고 2월달 지금 남아있는 게 5일이고 4월달 15일하고 20일,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야. 이 50일 사이에 피선거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피선거권 회복만 하면은 당선이라고. 나는 그래 봐. 피선거권이 지금 현재 거기 박탈당했는데 그것이 사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는데 공직선거법은 어떤 거를 위반했느냐 하면은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 아니었다. 이병철 회장 집에 있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밀 보장을 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팩트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팩트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판결한 판사도 잘못됐고 기소한 검사도 잘못됐고 고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잘못됐고 검사가 이거는 기소를 해서는 안 됐단 말이야. 무혐의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고. 기소하는 놈은 기소한 것을 자기가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기소를 한 거라고. 마치 그 양주경찰서 지금 형사하고 똑같아. 자기가 무슨 그 조사를 할 것 같으면은 하는 경우 와보란 말이야. 평상시에 와보라고 임마. 내가 사람은 성실해야 되잖아. 응? 성신해제 하복봉, 응? 효제충신, 예의염치. 뭐 이거 강조하잖아. 효제충신, 예의염치, 성신해제 하복봉. 성실해야 된다고. 무슨, 그거는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담당 형사가 말이야.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무슨 조사를 하려면 성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자기가 과연 하는 게 한번 직접 와봐야 돼. 와가지고, 평일날, 상담하러 와보라고. 와보면 거기서 무슨 성추행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야. 그럼 자기가 딱 보고 이거는 무혐의로 판정을 내려버려야지. 와보지도 안 하고 앉아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TV조선이라든지 SBS에서 아주 알지도 못하는 PD들이 방송한 그런 얍실이한 그런 방송을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북부 경찰청에 있는 그 형사 담당이 그렇듯이 애당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경영 신임을 고소한 이 사람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검사가 이것을 기소를 유예를 시켜버리든지 무혐의로 판정을 해가지고 기소 유예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검사가 이것을 기소로 붙인 놈이 검사고 잘못됐다고. 그럼 판사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을 수가 있는데 판사도 이것도 제대로 판결을 못한 거야. 그러면 또 재심에 가서도 이것도 판사도 또 잘못한 거라고. 대법원에 가서도 뭐가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뭐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게. 이것을
그 왜 그렇게 잘못된 판결을 하느냐 하면은 허경영 신임을 못 알아보느냐 그러고 하면은 그 판검사들이 뭐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와 사회 공부를 더불어서 해야 돼요. 종교는 오늘 뭐 말씀에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거든. 그 종교, 인격의 완성을 향하는 그런 공부도 하고 또 사회 공부도 하고 그것을 겸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인격 완성을 향한 공부를 전혀 안 했다고. 인격 완성을 향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종교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 가르침의 총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이 이야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예수고 불교에서 말한 미륵 부처님이시다 말이야. 그리고 강정사님이 말한 그 대순진리나 또 뭐 무국대도나 또는 또 뭐 그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한 강정사님 말한 내 뒤에 오실 대스승이 오신다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런데 이런 공부를 안 했어. 안 하니까 이걸 모른다고.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진리랄까. 인생에 그 법칙이 있는 것은 그건 사필 규정이거든. 자작자수고,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고, 사필 규정. 오늘 보니까 오늘 제사니까 제사 쓸 때 보면은 그게 소학을 봐요. 항상 그 소학 거기 보면은 그 축 쓰는 법이 있어요. 뭐 좀 대략 알지만은 그래도 다 보고 쓴다고요. 한번 이렇게 쭉 봐요. 그 보면은 내가 그러면서 소학을 이렇게 봤다고. 소학을 이렇게 쭉 보니까 축을 쓰면서 오늘이 이제 정월 26세거든. 그럼 유세차 올해가 이제 을사년 정월 26일 무술삭이에요. 무술삭 내일이 27일이니까 갑자일 효 정손 성기 감 소고우 현 정조부 처사부군 신이 현 정조비 유인 안동 장시 신이 현 정조고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성용무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은 상암 이렇게 축을 쓰는데 그 사자수학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이제 구용구사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적선지가 필요 영역이 그 사자소학에 있더라고. 소학에 있어요. 소학에 제각지간은 필요 여왕이고 악을 행한 놈은 반드시 재앙을 맞게 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소학에 놓더라고요. 네, 참. 그제 이재명 씨가 그 새날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윤석열이가 나는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자도 우도 아니에요. 오늘 허경영 신임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허경영 진인님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씨한테 그 판공비로서 짜장면 사 먹은 걸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100번 한 것은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어? 똑같은 잣대로 갖다 대면은 지금 이제 판공비 싹 다 없애버리거든. 왜 없애버리냐 하면은 그 영수증을 첨부하라 그랬다고.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가 세금인데. 근데 영수증을 제출을 안 해. 그 영수증 제출해라. 제출하면 국회에서 판공비 이거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제출 안 하니까 없애버린 거라고.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면은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받는다면은 윤석열이는 만년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진짜 기소해서는 무조건 이재명이를 쳐 죽이기 위해서 기소해서도 안 될 거를 자꾸 기소를 했다고. 몇 년이야, 몇 년. 이거 지금 근 3년 동안 대선에서 전 후보를 이렇게 줄기차게 기소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대선에서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기소하는 거를 억지로 너무 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해도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고. 지금 윤석열이 어디에 있느냐고. 의왕구치소에 있잖아. 아직까지는 뭐 대통령 신분이지만은 내일 모레 곧 그 대통령직에서 완전 탄핵이 인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철장에 갇혀 있잖아. 남을 그렇게 못 살게 굴면은 자기가 철장 생활하는 거지. 자, 그건 그렇고. 이거는 분명히 그건 뭐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었고, 거기서 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또 비밀 보좌관으로 있었고, 그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책 보면 또 거기 다 나오잖아. 그거 보고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돌대가리지. 자, 그래서 50일 사이에 지금 우리 무속인을 나는 믿지도 않고 뭐 받아들이지 않는데 참고로 해요.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거든. 거론되는 게 이재명이 하고 한동훈이 이런 김문수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허경영 신인이 왜 밖에 없다고. 그리고 지금 문대를 보더라도 윤석열이가 두 번 다시는 대통령직에 복귀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엄청 많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가 되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북한을 친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다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이때까지 반대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폐기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윤석열이 머리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삼아요. 물론 적은 적이지.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적인 분위기가 어떻느냐고. 국제적인 분위기 큰 대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72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72년에 태어난 사람이 김건희잖아. 김건희고
73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한동훈이가 50세이고 우리 한국 나이로. 김건희가 54세라고. 그리고 변희재 씨가 52세라. 52세. 그러니까 변희재 태어나기 전에 김건희 응애하고 태어날 그 무렵에, 그러니까 54년 전이지. 54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가 안 돼 있었다고. 그런데 닉슨이 들어와 가지고 키신저가 국무장관을 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한다고. 방문을 해가지고 사바 해가지고 결국 그 뒤로부터 근 한 18년 뒤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해체가 되어 버렸다고. 소련이 없어져 버렸다고. 없어지고 러시아만 남은 거지. 딴 데는 다 이제 분리 독립해 버렸잖아. 근데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다고. 중국을 키워줬단 말이야. 미국이 중국을 키웠어요. 18년 동안 키워가지고 소련을 없애버렸다고. 그런데 중국이 그 뒤로부터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하고 맞짱을 뜨려고 한다고. 그러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 저 덴마크 영토에 북극의 그린랜드하고 파나마 운하 이런 전부 다 중국이 개입돼 있고, 심지어는 우주군하고도 지금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을 군데군데 미국이 다 썩어 자빠지니까 그 네오콘 세력이 미국의 암덩어리죠. 세계의 암덩어리거든. 이런 암덩어리들이 키워놓으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을 우습게 본다고. 키워도 너무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때부터 중국을 견제를 한다고. 바이든이 트럼프의 그 정책을 승계를 했어요. 중국이 크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54년 전에는 소련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키웠다고. 그러면 지금은 뭐냐? 중국을 해체시켜야 돼. 중국을 따개야 된단 말이야.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내몽고, 외몽고, 동북 삼성 한 5, 6개 정도로 따개버려야 돼. 소련이 따개졌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키우느냐? 한반도를 키워야 될 때라고 지금. 긴박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현재 휴전 협정이 들어갔잖아.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미국과 북한이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을 할 수도 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판국에 남북에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근데 윤석열은 그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세계적인 조류 흐름하고도 맞지 안 해요. 윤석열은 이미 내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도 적었지만은 기시다 일본 수상 날라갔잖아. 지금 이시바 시게루 가지. 기시다 그리고 젤렌스키, 네타냐후, 바이든, 윤석열이 이 5사람은 같은 운명이라고. 바이든 없어졌잖아. 기시다 없어졌지. 젤렌스키 지금 목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젤렌스키는 지금 대통령이 아닌데도 전쟁을 빌미 삼아서 대통령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빨리 해라 이거라 해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거든. 그 윤석열도 같은 그 급이라고. 네타냐후도 마찬가지라고. 네타냐후, 젤렌스키, 윤석열이, 기시다, 바이든은 이 지구상에서 이 자기 역할이 끝난 사람들이라고. 자, 그래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온다는 것은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국제 정세 흐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국제 정세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라도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자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중차대한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아시아를 지금 통일을 지금 원래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에 2030년에는 세계 통일을 한다고 돼 있다고 내가. 그리고 이 모든 걸 볼 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한 50일 남았단 말이에요. 50일. 50일 사이에 이것이 선거권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이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라고. 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 워낙 지금 빨리 바뀌니까. 세계 언론에서 한번 딱 터뜨려주면 허경영의 에너지, 요게 언어가 탁 터뜨려주게 되면서 또 그 전에 반드시 앨런 머스크나 트럼프를 허경영 신임이 만나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트럼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지. 정강훈이 뭐 만나러 간다지만 못 만났거든. 홍준표도 못 만났고, 못 만났어. 근데 허경영, 나경원이도 가서 만나지도 못했고, 이렇게 진득하게 말이지, 앉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마지막 한 개 남았다고. 볼. 한 번 던져가지고 거기 말로 홈런 때림으로써 역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대통령, 이때까지 허경영 신임께서 8번 출마했잖아. 그럼 대통령 선거 3번, 국회의원 3번, 대통령은 15대, 17대, 20대, 국회의원은 17대, 21대, 22대.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1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1번. 그래 총 8번 나갔다고. 다 떨어졌지만은 하일랜드 샌더스라고 KFC 그 통닭 만든 사람, 그 사람처럼 1000번 이렇게 실패를 하다가 1010번째 성공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그렇듯이 이번에 트럼프를 그 50일 사이에 이제 내일이 2월 24일이잖아. 2월 24일부터 4월 15일 그 사이에 허경영 신인께서 트럼프를 한번 만난다든지 앨런 머스크를 만난다든지 앨런 머스크보다는 트럼프를 먼저 만나야 돼. 하여튼 이런 사람을 만나고 허경영 신인님의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그리고 그 피선거권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엉뚱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 엉뚱한 사람은 허경영 신인밖에 없으니까. 그걸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 한 50일간 우리가 아주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21대 대통령이 출마를 못 한다.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올라간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장관이 말을 듣잖아. 지금은 뭐 일개 그 형사가 네가 뭐고 뭐 이렇게 잤잖아. 네가 뭔데 그 축복을 주나 이렇게 하잖아. 대통령 되어보라고. 형사는 저 밑에 그 피레미 중에 피레미라고. 대통령 되면은 뭐 장차관을 앉을 수가 있잖아. 그럼 확 대한민국을 바꾸거든. 그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자체가 잘못이다. 거기 위헌이라, 위헌.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위헌이라고. 그 판결, 모든 것이 잘못된 거니까.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져야 된다고. 바로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아래 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받고 말이지. 이제 뭐 사형 집행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살아났듯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선거권이 극적으로 회복돼 가지고 출마를 하면은 국민의힘당 후보가 지금 이제 뭐 보면은 김문수나 뭐 한동훈이가 이재명이하고 되면은 잽도 안 되거든. 그게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아이고 뭐 이재명이 정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겠느냐고. 이기기 위해서는 허경영하고도 같이 힘을 합했자 이래가지고 대선 토론만 한번 해봐라.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유엔 봉사단 총회장이 지금 정형근 씨잖아. 그 부회장이 허경영 씨님이라고. 그러면 저 인삼 만드시는 그 뭐야 그 사람 이름이 뭐고? 안 뭐다 그 사람 이름 잘 모르겠네. 인삼 그 산삼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가혁명당이 지금 아직 있지. 통합을 해서 거기서 내부 경선에 들어갈 때 허경영 신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럼 TV 토론에 나가거든. 그러면은 그때 대한민국이 싹 바뀐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안 그러면 국민의힘당 후보하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하고 이제 그 단일화하는 과정 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기다려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 이러면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오르는 것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여하튼 세계 황제로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고 이 세상이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새로운 중산주의 정체가 이제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 중심에는 허경영 신임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만은 일단 뭐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기각이 되고 또 기각이 아니고 탄핵 인용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고 새 정부가 출범이 돼야 뭐가 이제 뭐 쑥 내려가는 것 같아. 그전에는 지금 뭐냐 누구 말대로 고구마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이렇게 거북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에 21대 세계 통일 대통령 허경영 신임님께서 반전의 반전, 그러니까 이것이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나는 일어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한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허경영